빈 사무실의 그림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통유리창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IT 기업 넥스트 드림의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박서준 팀장의 책상만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외로운 섬처럼 떠 있었다. 그의 나이 38. 한때는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은 중요 프로젝트 실패의 여파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결국 이것뿐인가? 서준은 허공을 향해 자조적인 물음을 던졌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것은 어린 시절 사업 실패로 무너져 내리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이후부터 그의 삶을 지배해온 망령과도 같았다. 아버지처럼 실패해서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느새 자신을 오다매는 단단한 쇠사슬이 되어버렸다. 아내 강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이. 당신 요즘 웃는 거 본 적 있어? 지수의 지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했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지수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도 그는 예민하게 쏘아붙이며 대화를 피했다. 오직 성공만이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새벽,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던 서준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는 의자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싸늘한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귓가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서준은 자신의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육체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창백한 얼굴로 울부짖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다. 서준 씨, 정신 차려요, 여보. 그녀의 절규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 순간 강력한 힘이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방은 온통 똑같은 모양의 굳게 닫힌 문들 뿐이었다.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곳은 어디지? 꿈인가? 복도 저편에서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간혹 검은 그림자들이 벽을 스쳐 지나갔다. 과로에 지쳐 쓰러진 직장인들의 모습 같기도 했고 경쟁에서 낙오된 학생들의 절망적인 뒷모습 같기도 했다. 발밑이 아득하게 꺼져 내리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복도 한 구석에 낡은 로봇 장난감을 손에 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서준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서준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외면하고 살았던 순수함, 혹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절망감에 주저앉으려 할 때 저 멀리서 따뜻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몇 해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박영감이었다. 생전에는 무뚝뚝하고 엄하셨지만 손주인 서준에게만큼은 남몰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가 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준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거라. 할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에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자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시골집 마루,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 그리고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첫 번째 장면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였다.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며 동기들 앞에서 아버지의 성공담을 늘어놓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다음 순간 장면은 어두운 골목길로 바뀌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외면하고 도망치던 어린 자신. 다음은 넥스트 드림 입사 초기.
뛰어난 능력으로 주목받던 서준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죄책감보다는 성공의 짜릿함에 취해 있던 젊은 날의 오만함. 그리고 몇 년 후 그토록 바라던 팀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부하 직원들을 실적 압박으로 몰아붙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동료를 비웃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슬픔에 잠기기보다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에 바빴다. 지수의 생일, 그녀가 갖고 싶어 했던 작은 목걸이 대신 의례적인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을 건네며 바빠서라는 말을 반복하던 자신의 무심함. 첫사랑이었던 그녀에게 넌 내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잔인화를 내뱉으며 돌아섰던 20살의 자신. 후회와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서준을 덮쳤다. 하지만 빛나는 순간들도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혹은 완전히 잊고 지냈던 기억들. 비 오는 날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수레를 한참 동안 밀어드렸던 일. 그때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음료수 한 병의 온기. 대학교 시절 돈이 없어 며칠을 굶던 가난한 후배의 자취방에 몰래 라면과 쌀을 가져다 놓았던 일. 그때 후배가 자신을 보며 지었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 그런 순간들은 그의 기억 속에서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네가 진정으로 빛났던 순간은 내 이름이 세상에 높이 불릴 때가 아니었다. 내 마음이 타인을 향해 따뜻하게 움직였을 때 바로 그때였단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얼마나 좁은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 순간 주변은 형언할 수 없이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온 세상이 그 빛 속에 용해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성공이나 실패, 타인의 평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축복임을 온 세포로 느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빛이 되어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었다. 빛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 전체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이대로 빛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어둠의 복도와 굳게 닫힌 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두려움과 이기심, 관계의 단절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수와 가족, 자신이 상처 줬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지 못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돌아가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빛을, 이 따뜻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의 결심에 응답하듯 빛은 더욱 강렬하게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다시 현실 세계를 향해 빠르게 이끌려갔다. 삐삐삐. 규칙적인 심박 모니터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낯이 익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서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준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지수야, 미안했어. 정말 고마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전과는 다른 맑고 따뜻한 눈물이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서준의 손을 더욱 꽉 잡고 함께 울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서준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다. 그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날카롭고 불안정해 보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온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넥스트 드림에 사표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의아해했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목공소를 열 준비를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가구를 직접 만들고 싶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다. 지수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서준은 이전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지수와 대화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작은 들꽃 한 송이에도 감사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에도 감동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회색 도시는 어느새 다채로운 색깔과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고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준은 아내 지수와 함께 작은 주말 농장에서 서툰 솜씨로 배추를 심고 있었다.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수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 위로 뭉게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문득 임사 체험 중 만났던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삶은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서준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허리를 굽혀 흙을 매만졌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길 위에는 또 어떤 만남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으니까.